첫 번째 뉴스 가보죠. 연장된 2인조 밤 손님입니다. 제목만 봐도 감이 딱 오시죠?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헬멧 쓴 남성 2명입니다. 자, 망치로 쾅쾅쾅. 자, 금은방에 지금 침입을 했습니다. 곧장 저렇게 진열장 안에 손을 막 넣고 잡히는 대로 귀걸이며 반지며 탈탈 털고 있죠. 예, 다 집어넣고 밖으로 후다다다다다닥 나가고 있습니다. 자, 발로 뛰는가 하면 한 사람은 또 오토바이를 타고 저렇게 도주합니다. 야, 이거 손발이 척척 맞는 것 같은데 그럴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네, 이미 한번 합을 맞춰본 사이였습니다. 지난 5일 새벽 4시쯤인데요. 경기도 성남의 한 금은방에 저렇게 30대 남성 2명이 유리문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귀금속 2천만 원 상당을 훔쳐서 달아났는데 이 경찰이 CCTV를 통해서 도주로를 추적했고 사건 발생 13일 만에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알고 보니까 3년 전에 음식점 업주 그리고 배달업자로 만난 사이였습니다. 각자의 사업이 실패하니까 절도를 공모했고요. 새벽 시간에 이렇게 금은방을 찾아서 사전 답사까지 하고 이동에 필요한 오토바이도 훔쳐서 마련한 것으로 이 조사가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여죄도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귀금속을 훔치거나 훔치려는 시도를 해왔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들은 훔친 귀금속을 전당포에 처분을 했고요. 그렇게 받은 돈을 은행이자 갚는 데 쓰거나 아니면 카지노에 가서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만나보시죠. 자, 무인 가게에 망치와 커다란 봉투로 무장한 저 2인조 들어왔습니다. 자, 망치를 이용해서 저 돈 기계를 막 뜯어내고 있는데요. 아유, 열렸습니다. 자, 열린 돈통을 막 뒤적이더니 예, 남성이 일어난 저 자리에 돈이 와르르르르르르 저렇게 쏟아져. 야, 자, 잠시 밖을 살피는데 다시 들어온 일당들 봉투에 돈을 후루루루루루 주워 담고 있습니다. 아이고, 다 담았다 싶었더니 저렇게 또 유유히 밖으로 빠져나가는군요. 자, 나 좀 잡아가라 하듯이 저렇게 지금 저희가 뭐 블러를 치긴 했습니다만 얼굴을 다 보여주는 바람에 금방 잡았다고요. 뭐 금방 잡을 수밖에 없죠. 저렇게 아예 뭐 마스크도 안 하고 그냥 얼굴을 다 드러냈으니까요. 딱 2시간 만에 다 검거가 됐습니다. 지난 17일 밤 11시 30분쯤에 서울 관악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성 2명이 들어와서 현금 25만 원을 훔친 사건인데요. 저걸 가지고 온 망치를 가지고 기계를 다 뜯고 지금 아까 우르르 돈 떨어지는 걸 보고 나가서 살짝 한번 주변을 살피고 저 돈을 들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저걸 제보한 분은 예. 저 둘 다음에 저 가게에 들어온 분입니다. 와보니까 아수라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신고를 하고 또 주인에게 제보하고 주인이 이제 신고를 해서 바로 CCTV를 통해서 금방 신상이 확정이 됐고요. 특정이 됐고 2시간 만에 이제 검거를 했는데 딱 봐도 좀 어설프죠. 예. 얼굴 다 드러내고. 하하. 일단 저 범인이 한 명은 고등학교 1학년, 한 명은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일단 특수절도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해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10대들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아이유한테 왜 그래요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어느 지하 주차장에 뿌려진 유인물인데요. 잘 보면 가수 아이유, 배우 이지은 씨를 저렇게 비방하는 내용으로 한가득입니다. 심지어 아이유 씨가 북한의 1급 간첩이고 뮤직비디오나 드라마 속 장면들은 뭔가 의도가 담긴 공작 활동이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던데 이번 주에 박서준 씨랑 공동 주연하는 영화 드림 개봉하는데 여기에도 무슨 북한에 또 노림수가 있다는 얘기인가 봐요. 뭐 저 유인물에 따르면 그렇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온라인을 통해서 아이유 찌라시라는 유인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녀가 대장동 주인이었다라는 문구를 시작으로 해서 대장동. 예, 대장동 사태요. 대장동. 예, 주인공이었다라는 문구를 시작으로 합니다. 진짜? 그리고 이 아이유 씨가 북한의 1급 간첩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문화산업이 이 연예인들이 벌이는 북한 공작이다 이런 다소 허무맹랑한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유 씨의 이 노래 좋은 날의 뮤직비디오에 앵무새가 나오는데 그 앵무새가 도청 그리고 CCTV 기능을 갖춘 북한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나의 아저씨에서 아이유 씨가 이어폰 착용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 이걸 두고 도청 중인 거다 이렇게 소개하는 굉장히 좀 황당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아이유 씨는 근거 없는 소문에 시달린 적이 많았고 실제로 고소를 한 사례도 있는데 이번에는 실물 전단지로 만들어져서 배포까지 된 만큼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소속사의 강경 대응 바란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참 별일 다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 또 가보죠. 타짜 어르신의 밑장빼기입니다. 자, 우리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자, 흰색 모자 주목해 주세요. 왼쪽에 음료수 계산한다고 10,000원 주더니 아차차차차, 아, 나 1,000원짜리 있었네.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10,000원을 다시 달라고 합니다. 자, 다시 10,000원을 저렇게 건넸는데 왜 1,000원 줘? 아까 10,000원 달라니까 버럭버럭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10,000원 드렸는데. 자, 노인 손에 들린 1,000원을 보고 저 직원은 순간 어리둥절합니다. 결국 예, 10,000원을 꺼내서 드려요. 결국 10,000원만 주는 게 아니라 잔돈까지 다 드려. 아이고. 자, 소장님, 이 양반 이거 아귀도 울고 갈 타짜인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한 마트 매장에서 이렇게 노인이 하얀색 모자를 쓴 노인이 현금 밑장 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850원짜리 음료수를 사고 10,000원짜리를 내요. 그러더니 나 1,000원짜리 있다 이러면서 다시 10,000원 돌려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이 갸우뚱하니까 지금 방금 1,000원짜리 줬잖아. 그러니까 이 순진한 직원이 네. 그러면서 이제 10,000원짜리를 다시 줬어요. 근데 이제 이 직원이 너무 이상하니까 나중에 CCTV를 본 거죠. 그랬더니 맨 처음에 준 것도 10,000원짜리였는데 맨 처음에 준 것이 1,000원짜리라고 하면서 이 노인이 그러니까 거의 20,000원을 받아간 거죠. 자,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 경찰에 이걸 알렸더니 경찰 아이고, 또 이 인간이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딱 경찰한테 있어요. 저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찰 딱 하는 말. 아까 우리 저 봤잖아요. 파란색 점퍼 딱 입었고 흰색 모자 딱 쓰지 않았느냐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 다른 곳에서도 수십 번 어떻게 보면 들키지 않았다면 수백 번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저 아르바이트 학생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손주뻘도 될 수 있고 아들뻘도 될 수 있습니다. 저거 계산은 맞으면 저도 아르바이트 해봐서 아는데 저거 다 메꿔 넣어야 돼요. 제발 저런 행동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 보죠. 깜짝이야. 뭐가 깜짝이야. 자, 영상 만나보시죠. 자, 고속도로 쭉 달리는 불박차. 자, 근데 건너편 화물차에서 뭔가 물이 확, 앞이 안 보여요. 다시 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물병이 세상에 그 건너편에서 날아왔던 거예요. 자, 피해 차주.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시야가 지금 가려져서 이거 사고 나면 어쩔 뻔했어요, 이거. 저도 사실 고속도로 운전 많이 하는데 저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섬찟하기까지 한데. 금간 거 봐, 저거. 이게 저쪽 반대, 그러니까 1차선 도로 이렇게 지금 달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불박차가. 그러니까 반대쪽 1차선에 있었던 화물차에서 물병이 날라온 건데 그 가속도 때문에 저 유리창까지 깨진 정도 상황이 된 겁니다. 물이 퍼져서 그냥 시야가 흐려진 정도 수준이 아니라 차량 파손까지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피해 차주는 유리에 금이 간 정도의 상황이니까 운전을 계속하면 너무 위험하죠. 예. 그래서 감속을 해서 인근 휴게소에 가서야 이제 차량을 세울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를 보고 저 반대쪽 그 물병을 던진 걸로 추정되는 저 화물차 운전사를 잡아달라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딱 봐도 내가 물을 먹다가 실수로 물병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던지면 죄명 자체가 일단 저건 명백하게 특송괴 같은 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형사 사건이니까 경찰에서도 수사에 착수해서 고속도로 CCTV 같은 것들을 다 확인했지만 지금 좀 너무 어둡죠, 밤이고. 예. 그래서 결국 물병을 던진 차량을 특정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아이고. 일단 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 책임이나 국가 보상 책임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가해 차량의 차주를 확인하지 못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럴 때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꼭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저 시간대 참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앞서가는 경찰을 주목해 주세요. 뭔가가 펄럭펄럭거리는데요. 아이고, 결혼했구나. 아이고, 치렁치렁. 이 웨딩카인 줄 알았는데 잘 봤더니 그냥 비닐이에요. 그냥 쓰레기 비닐. 아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요즘 차에 비닐 휘감고 다니는 게 승현님 유행이라면서요? 유행이라면 저런 유행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 차량은 그런 어떤 유행이 아니고 앞쪽에서 비닐이 있었는가 봐요. 그 비닐이 저 차 위로 덮쳤는 거예요. 덮쳤는데 위에 지금 저 위에 선루프하고 이렇게 걸려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기에 비닐이 딱 걸려 있는 상황. 사실 저런 상황에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갓길에 바로 세우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저런 상황으로 일단 계속 주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세우면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경찰은 당시 상황을 잘 파악하고 다음 톨게이트에 나서 세웠다고 하는데요. 아까 물병 빵 던졌을 때도 앞에 유리창이 이렇게 갈렸고 예. 저 비닐이 만약에 앞에 있는 그 유리를 갈렸다면 그러니까요.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제발 고속도로 위에서 낙하물 제발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이어가죠. 운전대만 잡으면 헐크입니다. 아유, 일단 제목만으로 내용이 대강 짐작이 돼요. 네, 운전대만 잡으면 돌변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이 남편은 평소에 다정하고 모두에게 친절하다고 하는데 이런 남편이 낯설어지는 단 한순간이 바로 운전할 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이 상대 차주가 양보를 안 해준다거나 끼어든다거나 속도를 너무 느리게 해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면요. 남편은 갑자기 싸울 기세로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한다는 겁니다. 아내는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눈치가 보여서 같이 차 타기 싫을 정도라고 하는데 혹시 이러다가 흥분해서 정말 사고라도 내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 습관 좀 바꿔보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남편은 듣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어쩌면 좋을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선영아,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겠니? 다 자기 때문이야. 아, 우리 마나님 모시고 가는데 어딜 감히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와. 그걸 지금 나보고 참으라는 거야? 자, 저놈 저거 빵빵, 야, 이 시베리안 허스키야. 동그라미. 아, 왜 안 드세요, 우리 백교 아, 이건 좀 힘드네요. 아, 진짜? 네, 웬만하면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요. 진짜 내 마나님을 굉장히 모시고 리얼했는데, 굉장히 리얼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아, 진짜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내입니다. 오빠, 성문이 오빠. 운전할 때 오빠 완전 낯설어. 좀 무섭단 말이야. 아무튼 그래, 좋아. 날 위해서 그러는 거다. 그럼 너 상대편 운전자 마동석이어서 너 똑같이 할 수 있어? 응? X. 아, 그렇군요. 저는 이 심리를 제가 그냥 조금 짐작컨대 승현님. 네네. 좀 강한 남자. 나 강한 사람이 약간 과시. 그러니까 일단 막 욕설을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 운전자가 창을 내리고 야, 너 좀 서봐 이러면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예. 잘못했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모르겠으면 제가 이게 나올 때마다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을 지키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 사람이 원치 않는 일을 안 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그가 원하는 일을 10개를 하는 것보다 그가 원하지 않는 일 하나를 안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큰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부인이 저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지 마. 내가 원치 않아. 라고 하면 화가 나더라도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인이 진짜 죽여! 이러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인은 없을 것 같으니까 절대로 부인이 원치 않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가능하세요? 네, 예. 로드 레이지라고 난폭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자상하고 부드럽고 착한 사람인데 차 안에서만 이렇게 난폭해지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심리적인 이유가 많다고 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참았다던가 너무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다던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차에만 들어오면 그렇게 난폭해지는데 이게 점점 더 이 증상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큰 싸움이나 사고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아내가 중간에서 이거는 정말 안 된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해주든지 하여튼 뭐 이런 걸로 해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거는 아내가 원하는가 원치 않나 하고 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 본의 아니게 승현님을 저격하게 되는데 그럼 아내가 빵빵하고 욕설하고 하는 게 맞나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도 종종 있는데 접촉사고 진짜 많이 납니다. 일단. 왜또 안 껴주려고 그러다가. 저는 안 그래요. 아, 저는 안 진짜? 그래요. 예. 진짜 안 그러니까 자식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가면 조금 전에 박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보복 운전을 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럼 형사 입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운전하면서 화풀이하고 화내고 욕설하고 정도 그치는 게 아니라 어허. 이게 발전한 범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든 간에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어머 우리 남편 얘기네 막 이러신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런데 최동영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저게 본 모습입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님은 우리 집이랑 반대네. 난 내가 헐크로 변하는데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한나님. 운전은 부처님도 욕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이효정님 옆에 아내가 먼저 욕하고 더 성질 내보셔요라는 해결 방안도 주셨습니다. 예, 스튜디오 풀샷으로 한번 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풀샷. 자, 우리 이자연 기자는 운전 지금 안 하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 네 분 중에 운전하면서
욕 많이 한다. 손. 욕은 하죠. 진짜. 속으로 미친 듯이 하죠. 겉으로 아니, 또 혼자 하시잖아요. 운전할 때는 겉으로. 하시잖아요. 혼자 운전할 때는 아니, 하죠. 근데 우리 백 변호사님하고 소장님하고 너무 방송 너무 아니. 아니요, 저 진짜 안 해요. 나도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아이로 제가 타봤는데 안 해요. 저는 진짜 버스 형님 아줌마 차 타봤는데 안 운전. 해요. 진짜 진짜? 아줌마 운전해요. 네, 그럼 확실하게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증인입니다. 저하고 승희 언니만 나쁜 사람인 걸로.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